구경 못한 사람이랑 후회 말고 팔도강산 모두 같이 구경 가세라는 가사로 시작되는 가요 기억하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요. 바로 팔도 유람을 권유하는 노래입니다. 그만큼 당시에는 여행이 쉽지 않았고 여행이나 기행, 대한민국 곳곳을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찾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21세기인 지금은 우리나라 곳곳, 특히 농어촌의 자연과 그곳 사람들의 인심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각 방송사의 필수 아이템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은 농어촌과 고향에 대한 향수, 그곳에서 느껴지는 감수성을 이제 텔레비전에서 찾게 된 것입니다. MBN 뽀빠이 팔도 유람기 역시 이런 농어촌 프로그램, 국내 기행 프로그램들과 맥락을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겠습니다. 뽀빠이 이상용이 전국에 가볼 만한 곳을 찾아 소개하는 기행 프로그램으로 자연과 고향의 인심이 어우러진 에너지 넘치고 정겨운 리얼 토크 여행기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꾸미지 않는 소박함이 시청자를 감동시키고 따뜻함을 담아내고 있어서 각박해진 세상에서 사람들, 특히 도시민들을 위로해주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평가합니다. 8월 18일에는 충남 청양을 유람하는 모습이 소개되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청양시장을 찾아서 과일 파는 할머니와의 대화를 시작으로 도너츠 가게 부부의 이야기, 그리고 정육점 가게 부부에게 애정을 확인시켜주는 모습 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전통시장은 많이 소개된 아이템임에도 불구하고 뽀빠이 이상용만의 스타일로 구수한 입담을 선보여서 편안하고 즐겁게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시골 버스를 타고 산꽃 마을을 찾아 연꽃 정자에서 연꽃 전과 연꽃 차를 마시는 모습 등이 소개되어 흥미로웠고요. 청양 고추를 내레이션으로 소개한다거나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가는 체험, 복날을 맞아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삼계탕을 먹고 40년이 넘는 무대 경험에서 나온 즉석 노래자랑 등 유쾌한 내용들이 이어졌습니다. 전국 팔도를 뽀빠이가 직접 찾아다니면서 소개한다는 점에서 타 방송과 차별화되고 있지만 중간에 해당 지역의 군수가 등장하는 부분은 연출한 듯한 느낌이 나서 아쉬웠습니다. 8월 11일에는 강원도 영월편이 방송되었습니다. 영월은 많이 알려진 지역이고 동강 래프팅도 유명해서 자칫 진부할 수 있었는데 이무기 굴에서 철렵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차가운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내기를 하는 것, 그리고 수수밭에서 술래잡기 등 소박하지만 향수를 자아내는 놀이나 장치로 흥미를 배가시키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뿅창 마을을 찾아간 것이었는데요. 줄을 타고 강을 건너는 모습을 사실적인 카메라 앵글로 보여주는 화면 구성이 실제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것과 같은 실제감을 주었습니다. 먹을거리를 소개할 때도 기존의 맛집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음식이어서 신선했습니다. 사실 이런 기행, 농어촌 소개 프로그램에서는 소재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매회 알려져 있지 않은 숨어있는 것들을 발굴해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마솥에서 찌는 감자 뭉생이나 막국수 분틀은 시청자에게 새로운 것을 보여줌으로써 신선함을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역시 중간에 이장님이나 군수님이 등장함으로써 연출된 분위기가 자연스러움을 반감시키는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8월 3일 방송에서는 서울에서 1시간가량 떨어진 화성 100mm의 100가지 맛과 100가지 매력이 무엇인지를 소개했는데요. 배를 타고 가면서 마을 주민들과 나누는 이야기들은 웃음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캐릭터와 그저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대화만으로도 충분히 재미를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구성이었습니다. 또 청정 바다의 아름다운 모습을 시원하게 화면 가득 보여주는 것이나 갯벌에 나가기만 하면 만날 수 있는 바지락이나 굴, 맛, 낙지 등 지천으로 널려있는 먹을거리들, 또 자연의 맛을 갯벌 체험을 통해 보여주는 것도 유익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갯벌 체험을 통해서 바지락을 캐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이 프로그램이 어르신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남녀노소 각 계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시청자의 폭을 넓히는 효과를 주었습니다. 또한 바지락 칼국수를 끓이면서 호복희 할머니와 나오는 대화는 너무 가슴 아픈 내용이었는데요.
가슴 아픈 지난날을 치유하도록 하는 뽀빠이의 진행이나 망둥이 도시락을 만들어서 마을의 외로운 할머니를 찾아가는 모습은 오랜 시간 연륜을 다져온 뽀빠이의 진행자로서의 깊이를 보는 것 같아 흐뭇했습니다. 이날 망둥이 자비에서는 그동안 뽀빠이의 동행인으로서의 역할이 미미했던 브루터스의 활약상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브루터스의 역할은 미미했고 프로그램의 윤활유 정도에 그쳐 왔었는데요. 단순한 동행인이 아니라 뽀빠이와 함께 농어촌 정보를 브루터스의 설명을 통해 들려주도록 하는 캐릭터상의 변화가 절실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처럼 뽀빠이 팔도 유람기는 진행자를 두고 카메라가 찍고 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뽀빠이와 브루터스가 알아서 프로그램을 이끌어가고 있는 리얼 토크 버라이어티 형식입니다. 뽀빠이 이상용이 길가에서 만난 사람도 마치 가족처럼 허물없이 친근하게 인터뷰하는 모습에서 편안함이 느껴지고 구수한 입담으로 재미를 주고 있지만 보다 질박한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먼저 어디든 가서 고추건 마늘이건 양파건 그 지역의 특산품을 보여주고 동네 사람들이 함께 먹어본 후에 춤을 추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방식은 너무나 오랫동안 보아온 구성입니다. 좀 더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구성을 시도해 보기를 바랍니다. 각 지역의 소소한 역사를 돌아본다거나 촌스럽지만 왠지 정이 가는 물건들을 소개하는 등 구성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뽀빠이의 인터뷰에서도 언제부터 장사를 했는지 또 시골 마을에 시집 온 지는 얼마나 되었는지와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좀 더 세심한 질문을 통해서 각 지역 시장의 역사나 유래 또 그곳에 얽힌 에피소드나 정보까지 친절하게 알려주면 어떨까 합니다. 정보 제공의 기능을 확대시켜서 그 지역만의 역사와 문화까지도 함께 담아내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농어촌 프로그램은 사라져가는 고향의 의미와 정서를 느끼게 하고 농수산물을 통해서 도시민과 농어민을 연결시켜주는 정보 제공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변화하는 고향의 모습, 좀 더 다양한 고향 이야기들을 담아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농어촌의 변화상이나 각 지역의 새로운 트렌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미래의 농어촌상을 제시하는 등 더 현실적이고 발전된 모습도 담아내길 바랍니다. 중장년층에게는 향수를, 젊은 층에게는 제2의 고향이 되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는 정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